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카프카. 막연한 미래에 저당 잡혀 지금의 시간을 그냥 소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이 바로 선물입니다. 소중한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여기는 다정한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15년 샘앤파커스에서 나온 내일은 못 볼지도 몰라요. 김여환 지음, 박지훈 그림. 960번의 이별, 마지막 순간을 통해 깨달은 오늘의 삶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네요. 1991년 의대 본과 2학년 때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졸업 후 13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지은이 김여환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소설가 박완서님에게 용기를 얻어 39의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의료원 평원관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여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아직은 살아있다는 걸 깨달아야만 했다. 죽어가는 사람도 심장이 멈추기 직전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럽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할 권리가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의사의 꿈을 포기해야 했을 때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수련의 시절이 아니라 통증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것이라는 사실도 드디어 알고야 말았다. 복잡한 마음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의사로 살았던 이유는 구해줘라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당신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며 힘들게 다가올 나의 마지막을 돌보기 위해서이다. 한평생 잘 살고 마지막에도 사랑받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 자, 그럼 다정한 책방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내일은 못 볼지도 몰라요. 인생 질량 보존의 법칙. 푹신한 환자였다. 46살 아줌마인데 말기 간암이다. 말기 암 환자는 깡마른 모습이 대부분이지만 그녀는 몸무게가 좋기 100kg은 되어 보였다. 간암 환자에게서 흔하게 보이는 복수와 부종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원래 살집이 있었단다. 그녀는 나에게 살면서 한 번도 선생님처럼 날씬한 적이 없었다면서 털털 웃었다.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 어려운 고비를 수십 번 넘겨서 그런지 죽을 각오는 단단히 하고 왔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그래도 내심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쌍둥이 아들 녀석들이 걱정된다고 했지만 아이들 고모가 구김살 없이 잘 키워주고 있어서 안심한다고도 했다. 오른쪽 폐로 전이된 암 때문에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도 늘 하는 대답은 난 괜찮아요 였다. 씩씩한 것이 아이들은 그녀를 꼭 닮았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녀는 이혼녀였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남편이 치료비로 허덕이는 걸 보고 선뜻 이혼을 결심했다. 재산을 포기하면서 이혼을 하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다. 그때부터 의료보호 환자가 되어 병원비가 거의 무료다.
그날따라 불안해서인지 힘들어 보였다. 그녀의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서서 눈물만 흘렸다. 나는 안정제를 쓰는 대신 당신 그동안 인생 참 잘 살았어요. 누구보다 아이들 정말 예쁘게 키웠고 남편을 사랑해서 당신이 가진 것 다 내어주었잖아요. 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걸 알아요. 라고 말하고는 침대 위로 두 팔을 활짝 벌려서 그녀를 꼭 안았다. 솜이불 마냥 푹신했다. 사람이 아프면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다. 그동안 허술하게 살아서 병에 걸린 것도 같고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지나온 날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기도 한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던 사소한 일도 몸이 불편해지면 예민해진다.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면 흰 가운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사들이 어찌나 건강해 보이는지. 참 부럽다. 나도 40살까지는 의사가 아니었으니까 충분히 이해된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하는 환자들의 침대 사이로 또각또각 구두발로 걸어다니면서 회진을 하는 것 자체가 난 미안하고 조심스럽다. 다른 병이야 치료해서 다시 건강해지면 그만이지만 내가 돌보는 호스피스 환자는 옛날처럼 다시 건강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늘 두렵고 더더욱 조심하게 된다. 3살짜리 아기를 둔 엄마가 말기 위암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다. 이 젊은 여인의 친정엄마는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딸이 막상 임종하게 되자 사위하고 시댁 식구가 우리 딸을 너무 힘들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소리치고야 말았다. 몇 개월을 휴직하고 밤낮으로 아내를 돌보던 사위의 얼굴이 몹시 무거워 보였다. 평소 바가지 잘 긁던 부인이 병에 걸리자 당신은 다 좋은데 그 성질 때문에 암에 걸렸어 라고 말하는 철없는 남편도 있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을 들먹이며 당신은 술을 했어, 담배를 했어, 고기를 먹었어 라며 환자를 몰아붙이는 가족들도 있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환자의 가슴에 대못을 쾅쾅 박는다. 경쟁의 끝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세상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남들보다 많아야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압축된 오리털 외투처럼 쭈글쭈글 볼품없이 일찍 죽음이 찾아온 나의 환자들은 참으로 훌륭했다. 세상이라는 무대 뒤편에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희미하게 꺼져가는 생명에게서 그 누구보다 당당한 성숙된 인간미를 보았다. 예전에 나는 보기조차 딱할 만큼 남을 부러워했다. 뚱뚱할 때는 날씬한 사람을, 늦게 시작한 의사생활이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는 처음부터 순탄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동료를 얄밉도록 부러워했다. 누군가는 잘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인생의 꿈도 생기고 삶을 개척할 의지도 생긴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그 부러움이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계기는 되었을지라도 그 과정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이제 내가 진실로 부러워하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거나 예쁘고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어떤 삶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라도 묵묵히 잘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사람이다. 우리는 저마다 지닌 인생의 향기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자. 인생의 마지막에는 행복했던 자신의 과거조차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나만의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이 온 것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쉬운데 여러 가지 잣대로 부러워하면 병들어 있는 자신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부러워하지 말자 그대여. 인생이 아파도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내야 한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에 양보하지 마세요. 어제는 역사, 내일은 수수께끼, 그리고 오늘은 신의 선물이다. 조한 리버스. 공부에 익숙해질 만하니까 졸업이네요. 한 대학생이 졸업식에서 말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삶의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비슷한 말을 한다. 그들은 인생의 졸업식을 앞두고 말한다.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병에 걸렸네요. 조실부모한 형제가 있었다. 형은 15살이나 어린 동생을 아들처럼 애틋하게 끼고 살아왔다. 애지중지하던 동생이 간암에 걸려 환갑도 못 채우고 먼저 떠나자 형은 먼 발치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다. 우리 가족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머릿속이 하얘져서 이제 막내딸 시집 보내고 살만하니까 돌아가셨어요 라며 구슬피 울었다. 열심히 사는 법만 배우다 보면 이미 때가 늦어버리기도 한다.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지만 죽음의 시간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대충 얼마나 남았나요? 어김없이 사람들은 묻는다. 아직 환자를 보지도 못했는데 전에 있던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오래된 의사 소견서만 한 장 달랑 들고 와서 사망 예정일을 알려달라니. 사망 예정일이라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 예정일을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분명 아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망할 날짜를 불쑥 말해버린다는 것이 낯뜨겁기도 하고 송이버섯처럼 울룩불룩 붉어진 암덩어리를 가지고 또 배꼽이 볼록 튀어나올 정도로 부풀어 오른 배를 가지고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거란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자꾸 물어오면 왠지 화가 난다. 당신은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라고 되묻고도 싶다. 대신 나는 이런 질문을 기대한다. 이럴 때 환자들이 바라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줄 건 없나요?
이런 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죽음을 앞둔 환자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 하던가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고 나는 대답한다. 얼마 남으신지 알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여명이라는 것이 의사소견하고 꼭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면 평균 27일을 계셨어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하루 종일 거의 잠만 주무시니까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하시고 지금처럼 죽이라도 드시는 날은 정말 며칠 안 남으신 거죠.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살아가는 과정이 좋다는 것일 테다. 그렇다면 좋은 죽음도 죽어감, 즉 죽어가는 과정이 좋아야 한다. 금방이라도 밀어닥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져서 우왕좌왕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인생의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만다. 아무 스스럼 없이 내일 또 뵙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좋은 시절이다. 나는 그들이 차가운 임종실에서조차 아름다운 오늘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남은 시간을 위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거창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지는 않았다.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며 통탄에 빠지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평범하고 따뜻한 오늘을 보내고 싶어 했다. 흰머리가 보이면 염색을 하고 싶어 했고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되어 식욕이 당기면 갓 튀겨서 낸 쫄깃쫄깃한 탕수육을 먹고 싶어 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남아있을 삶의 양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마냥 행복해 했다. 기껏해야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이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병동 밖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고 하면 모두들 깜짝 놀란다. 하지만 그러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등 뒤에 찾아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호스피스 환자들은 오늘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삶의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오늘을 오롯이 살아내려면 호스피스 환자처럼 억지로라도 한 번쯤은 미래의 죽음으로 찾아가서 남겨진 시간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초등학교 때 읽은 크리스마스 동화책의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이야기가 안성맞춤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인색하기로 악명 높은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에게 7년 전에 죽은 동업자인 말리의 유령이 찾아온다. 말리는 스크루지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줄 유령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한평생 오로지 돈을 모으는 일에만 골똘해온 스크루지. 그러던 그가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미래의 모습을 보고 악독했던 삶을 반성한다. 구두쇠 스크루지가 나누고 베푸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한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먼저 찾아간 내일의 죽음이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죽도록 힘들었던 그 어려움이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순서상 죽음이라는 가장 힘든 순간을 인생의 마지막에 경험하게 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려움을 꼭 마지막에 마주할 필요는 없다. 스크루지처럼 또 호스피스 환자처럼 내가 먼저 찾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삶과 죽음은 물과 기름 같은 거다. 그렇지만 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것들을 조화롭게 아울러 포용한다면 내일의 죽음이 아닌 오늘의 삶이 달라진다. 인생은 여행이다. 호스피스 의사로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여행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뚝 멈춰버린다는 것이다. 마지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면 한 번뿐인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자리에서 영원히 멈추어 버릴 수 있다. 매일 도사리고 있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살아감 속에 죽어감의 흔적을 묻히는 것이다. 내일이라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 오늘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심코 거칠게 한 말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오지도 않을 비겁한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너무 많이는 양보하지 말자. 인생이란 큰 꿈 속에서 작은 꿈을 꾸는 것.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언제일까? 영국의 한 경제성장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일생에서 행복도는 23세와 69세에서 가장 높았다. 젊었을 때 행복이 절정을 이룬 다음에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행복지수는 20세와 70세 사이에서 U자를 그렸다. 그래프의 최저점은 50대 중반이었다. 역설적이지만 죽음이 편해 보이는 나이는 언제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은 삶의 행복도와 상관이 있다. 물론 20대는 죽음이 흔한 나이가 아니므로 제외한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이 편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과 달리 70대에 감격스러운 마지막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80에서 90대에서는 체력이나 정신력이 급격히 혼미해져서 오히려 죽음 앞에서 침착해지기가 힘들었다. 인생은 큰 꿈 속에서 작은 꿈을 꾸는 것이라고 했다. 호스피스 병동은 그 거대한 꿈에서 깨어나는 곳이다. 당신을 뒤흔드는 마지막 지점의 삶은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진다. 그동안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고 힘들었다면 이제는 벗어나라. 지금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이자 가장 건강한 때이다. 주저하지 말고 당신만의 작고 신선한 꿈을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마지막은 그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당신의 나이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삶의 행복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연일 투명한 수채화처럼 멋진 가을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살아있음에 그저 감사하게 되는, 이젠 그 누구도 부러워 말자고요.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의 향기가 따로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행복한 기억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정한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